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예, 갈수록 목이 좀 많이 네, 쉬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네네. 같고요.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하셨던데 이게 좀 마지막 집회이길 바라면서 매주 나오실 것 같아요. 선거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분위기 좀 들어보시면 언제쯤 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거 예상하시는 날짜가 있을까요?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 어긋나고 있어가지고 예. 뭐 법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 국민들도 그렇고 뭐 하냐 이거 벌써 원래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나오기 전에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2월 26일이었나요? 최후 변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다 돼가잖아요. 네. 최후 변론 끝났는데 뭔가 그 상식이 어긋나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을 조금이라 생각한다면, 국가를 조금이라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네. 헌법과 법에 따라서 빨리 판결해 주는 게 국가가 빨리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지난 주말에도 춘천 가고 뭐 어제도 광주 갔다 왔는데요. 이거 다들 저만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마 이 제 목소리 상태가 모든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머리 뭐 이 국가 상태라고 전 비슷하다고 봐요. 빨리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지 뭡니까 지금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좀 즐거운 마음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염산 테러에 대한 그 이제 처음 방송하는 건데요. 네. 염산 테러에 대한 제가 또 그 제보를 받았어요. 지난길에 대해서 테러에 대해서. 아, 뭐 무슨 협박 메시지를 네.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우울합니다. 지난길에 대해서 이제 협박 제보를 받았는데요. 예. 1번 폭발 물질로 탄핵 반대 집회에다가 폭발물을 반입할까? 아니면 염산으로 무차별로 뿌려주기 전환길 네가 선택해라 이래요. 저보고. 그래서 요거는 오늘요 제가 경찰에다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아까 아침에 뉴스 나왔대요. 트랙터 끌고 또 서울 올라온다 하대요. 네. 전농에서 네. 또 그것도 테러죠. 왜냐하면은 트랙터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경찰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예. 전에 지난번에도 대통령 파면 그 뭐 이제 원한다면서 그냥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공포감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속이죠. 그 트랙터가 농부들 거 아닙니다. 그거. 예. 그거는요 원래 북한에다가 전해주려고 했다가요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북한에다가 이거 농기구 전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보안하는 새 거잖아. 지금 트랙터 사진 보면은 예. 그게 지금 소름 끼치는 거 보세요. 또 두렵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경찰들도 그게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잖아요. 예. 트랙터 몰고 오는 거는. 저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농민들 게 아니라는 건 그냥 한길 쌤이 보시기에 그랬다라는 네, 거죠. 지난번에 서정욱 변호사가 예. 올린 겁니다. 그거는 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북한에 전해주자 모두 전해주. 트랙터 새 거잖아요. 예. 농부들이 그 농사 그거 뭐 짓던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거는 저는 쓰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체가 벌써부터 예. 얼마나 지금 공포입니까? 그거는 트랙터 몰고 한번 앞에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봐야죠. 예. 경찰의 안전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시위를 합니까? 지금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시는 특히 전한길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들을 향한 좀 테러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받으셔서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먼저 꺼내주셨고 지금 양쪽 진영이 서로를 향해서 좀 공격을 퍼붓는 게 좀 극심해지는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해요?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비상식인 말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은 당연히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 되겠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모든 무너졌던 법치 공정 상식이 이제 살아나는 과정이 되겠지요. 지금 이게 비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이재명 좀 뭐 2심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야기 나오고 그 사람이 좀 범죄자가 전과 사범이고 5개 지금 뭡니까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자체가 국가가 망가지는 것이지. 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수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네.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은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3월 14일쯤에는 나오고 거기서 인용이 되고 본인의 어떤 2심 선고가 그 뒤에 나오는 걸 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통령은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고 본인부터 선고가 나게 생긴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아마 아이고 이거 자성자박이라도 한자로
포성줄 할 때 성자죠. 스스로 내가 만든 포성줄로 내가 포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모든 지금부터 돌아가 보면요. 시작이 어디냐면 이재명의 거짓말과 범죄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망가졌죠. 네. 왜냐하면 우리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은 현재 뭐 재판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미 확정된 게 3월 26일 이제 이틀 뒤가 되겠지요. 이제 2심이 있잖아요. 1심의 유죄 판결, 2심의 유죄 판결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 후보 못 나가잖아요. 그래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민주당과 모든 지금까지 해온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잖아요. 그 3월 비스크가 큰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대통령 출마시킬 수 있을까? 예. 그럼 뭐 해야 되죠? 빨리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조기 대선 치러야 되는 게 지상 목표예요. 조기 대선을 그럼 윤석열 끌어내려는데 끌어내릴 끈데기가 없어. 비상기업을 내란이라 덮으시는데 내란죄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내란이라고 말한다면은 아까도 그랬죠. 내란. 이거는요, 언론에서도 잘못 보도하는 거고, 국민들 현혹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이렇게 나와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뭐죠? 무죄 추정 원칙이 있죠. 예. 그렇지 않나요? 네. 이재명은 이미 2심까지 왔지만 우리 아직 범죄자라 말하지는 않죠.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 재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내란이라 하죠?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내란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 중학교 교과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이재명 내란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내란이다. 그걸 받아서는 민주당 끈앞을 MBC 같은 이런 방송 계속 내란이라 하잖아요. 내란 속에 내란 말이 이 자체가 이미 사기입니다. 사기. 예. 내란 사기죠. 그거는요. 그래서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끌어내려고 하니까 야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다가 지금 그 지기현 판사가 잘못됐다고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석방돼 버렸잖아요. 예. 결국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승자박이죠. 네. 그다음에 또 국민 원래는 빨리 있잖아요. 그 이제 파면시키려 했는데 어머나 이제 돌발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게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3.1절 집회도 탄핵 반대 집회가 10배 이상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머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올라가. 예. 그러면 원래 각본대로 대본대로 하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2월 달에 벌써부터 파면시키려고 했었겠죠. 그 각본대로라면 네. 어긋나고 있죠. 국민들의 저항,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층이 올라가고 지지 올라가고 그다음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 석방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리 못하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말이 나오고 공정과 상식 깨진 정책이 막 나오잖아요. 예. 언역 임명 안 하니까 최상목 너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 돼요 이게? 보험 조심하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예. 최근에 뭐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도 네. 전한계 쌤께서 헌재를 향한 어떤 솔루션처럼 네. 인용과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헌재도 사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셨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는 국민의힘도 이걸 받아서 네. 각하를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란죄를 중간에 철회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각하라고 제가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와서 밝혀졌죠. 그 헌법재판소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시라는 주석서가 있어요. 예. 그 주석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것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서정욱 변호사가 밝혀냈지요. 예. 공개했지요. 네.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그 헌법재판관들이 좌편향 우편향 있더라도 그 네. 주석서에 따라서 100% 지금까지 판결해 왔대요. 그 주석서에 하면 규정이 딱 돼 있대요. 뭐냐 하면은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네. 사건의 본질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 각하다 돼 있어요. 본질적인 게 빠지면 각하다. 그러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가결시킬 때 80% 되는 부분이 내란죄였거든요. 예. 8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근데 내란죄 80% 되는 걸 빼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만 남죠? 껍데기가 남잖아요. 본질이 빠졌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탄핵 심판에 대한 구성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살인했어. 예. 살인했는데 뭐 예를 들면 칼로 찔렀냐 아니면 약을 먹이는 죽였냐. 본질은 뭐죠? 칼과 약이 아니라 살인이잖아. 살인 행위. 그렇죠. 살인 행위가 본질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바로 탄핵해야 되는 이유 중에 80%가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란죄라 그랬으니까 내란죄를 빼자 그랬으니까 20% 남잖아요. 네. 다 도려내고 껍데기밖에 없죠. 따라서 이 자체가 바로 탄핵의 구성 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시킨다라고 돼 있고 그 헌법 주석서에 나와 있고요. 네. 덧붙여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헌법 재판 심리 과정에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 네. 따라서 이 자체만으로도 각하 사항이다. 더 이상 이거는 기각이나 또는
뭐 인용 자체도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에 근거해서 각하되는 게 맞다. 상식이고 그 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주석서. 네. 아마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네. 결정문에 이 부분이 좀 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금 계속 재판관은 사이에서 논의를 하는 중이라서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결국은 아마요 예. 이렇게 날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8명 중에서 한두 명이 각하를 이제 선언해 놓은 거야. 네. 나는 각하하겠다. 각하 결정했다면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7명, 6명이 남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중에서 이제 그럼 6명이 이제 찬성이야 이제 인용이 되잖아요. 한 명을 빼고 하잖아요. 한 명 빼고는 그 각하 선고 그 결정한 사람은 본 안에 참여를 안 해요. 네. 한 명, 2명이 각하를 난 하겠다라고 했다면 6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6명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6명이 안 되니까 기각으로 나올 겁니다. 각하가 있으니까 각하 선한 사람은 본안에 참여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근데- 저는 무조건 각하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8대 0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소수 의견을 좀 논의를 해서 네.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이 이미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요. 예. 국민들이 현재 5대5, 뭐 6대4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은 만약에 8대0으로 해버린다면 자기들 편의주의로 살겠다 하는 건데 국민들은 그러면 반대편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죠. 예. 국민 여론 얘기를 네. 한길 쌤이 나오실 때마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분들만 봐도 많이 쪼개져 있는 상태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은 달리 탄핵 반대를 외치는 민심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선고 당일에 한 4분 정도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좀 이제는 차분하게 좀 기다리자라는 메시지를 누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내시잖아요. 한길 쌤이 먼저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요. 헌법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쪽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들 저는 선고 끝나고 나면 하나로 통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9번 집회 참여했지만 언제나 화합, 평화, 통합을 주장했었거든요. 예. 폭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선고 역시 어떤 쪽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100% 승복할 거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민주주의 안에 근간에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꼬르 법치주의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법치에 따라서 예.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그 선고를 할 때 승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법치가 무너졌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끼어졌잖아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네. 이미선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이나 역시 퇴진 주장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상식이라면 재판 회피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이까지 왔는 자체도 이미 불이한 거고요. 두 번째 허영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 헌법 권위자 헌법의 허영 교수님 말씀하시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위법 사항이 헌법 재판 심리 과정에 나타났어요. 예. 이미 10가지가 위법 사항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위법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법치를 깼잖아요.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인용이나 탄핵 인용과 파면한다면 그것은 법치를 깬 거죠. 이럴 경우에 국민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은 불의에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데 되어 있습니다. 네. 불의에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재판관 중에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도 물론이죠. 국민의 지탄받고 있죠. 그다음 법치 이미 위법 사항 10가지 나왔죠. 예. 이미 불의한 재판관들과 불법이 나타났죠. 위법 사항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항하는 게 맞습니까? 헌법 정신에 근거하면 분명히 저항하는 것이 4.19 혁명이 뭔데요? 불의에 맞서서 저항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헌법 전문에 분명히 4.19의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니까 우리는
그 헌법 전문에 따르면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이 뜻입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과 그리고 위법 사항 10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결정대로 따라와 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헌법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개돼지가 되라고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민주공화국 주의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불의하고 위법 사항 10가지나 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근거하면은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랑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결과 중에는 인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인용이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를 수 있게 하려면 결정문을 조금 이제 정교하게 잘 쓰면 가능은 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인용이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예.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이미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의혹 제기나 음모론이 아니고 예.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허영 교수님은 변호사, 판사, 그다음 검사들이 사실 공부할 때 누구나 보는 책 가장 최고의 권위자께서 예.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각하 결정 내버리고 끝냈었어야 돼요. 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뭔데요? 분명히 헌법 출석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다는 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본질인 80% 내란죄를 뺏어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안 나오고 단무지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 진행이 진행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는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예.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네. 좌고우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만약 좌고우민하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의혹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기 위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예.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자체가 이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우리가 어떤 결정 따라가겠는데 알아버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뻔히 알면서 그래 불의에 맞서지 말고 그래 어떤 결정 내리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든 근간 끌더라도 따라오라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냐고. 예. 이건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말 있잖아요. 프리덤 이즈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가 된 이유가 누구 덕분인데요? 이렇게 불의에 맞서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 한 덕분에 민주화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요. 예. 근데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시니까 약간 광장 민심을 좀 더 자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드렸고 네. 승복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전한계 선생님도 그렇고 당장 대답은 뭐 승복할 수 있다 하시는데 그 네. 뒤에 하시는 말들을 들어보면 승복을 전혀 안 하실 것 같아서 금방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답변해야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이 있었던 것 알지? 두 번째 위법사 일까지 있었던 거 알지?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것은 너희들은 내가 결정한 데 무조건 따라. 이거는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헌법재판관 시민이 될 수 없죠. 헌법재판관은 분명히 우리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이죠. 국민이 위에 헌법재판관이 있죠. 국민 위에 헌법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민주주의에 국민이 원하는데 네. 법에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어기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 그들이 제가 말한 대로 이들은 만약 인용 결정 난다면은 제2의 을사오직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가 을사년이니까. 예. 그리고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만약 인용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전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허영 교수님께서 법 전문가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되고 파면식이 나면 따라라고 이거는 한 번 더 말해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겁니다. 누가 깼는데요? 그들이 깬 거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2030 세대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 저는 승복할 자신이 있어요. 좋다, 알았다. 저는 제 편안함 살면 되잖아요. 인민 예. 가면 될 거고 예. 기분 더러우면은. 하지만 2030 세대들이 바라볼 그들이 가지게 될 자멸과 자괴감, 그들은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데 예. 이런 무너진 것에 승부와 살아라고 해요. 그들이 납득이 되겠냐고. 저는 2030 세대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 있었던 거 국민들이 다 다 지켜봤던 알잖아. 그러면 예, 아니 그거에 이 방송을 대한- 헌법재판관 지금 보고 있다. 문영배,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분명히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했던 짓을. 예. 문영배 부도덕한 게 얼마나 다 드러났냐고. 까면 깔수록 나오잖아. 예. 지난주에 보니까 방송에서 가짜뉴스 하냐. 전한길이가 이 방송 아닌데 채널에 나와가지고
문영배 있잖아요. 전세 뭐 10억에 산다는 거 전환길이가 공개했다. 그래 어떤 예. 패널이 나왔어. 민주당 패널이죠. 전환길이가 왜 개인 사생활에 대한 걸 이걸 밝히냐 하는데 그 내가 밝힌 게 아니고 유병수 그 기자가 밝힌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러면 TV조선 가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예, 그때 다른 채널A가 아니네요. 예. 다른 방송이었고. 네, 저희가 그다음에 아니고 다른 방송 네, TV조선 맞습니다. 출연하셨을 TV조선입니다. 때, 예. 근데 유병수 기자가 이야기했는 거고, 그다음 덧붙여서 이러면 또 문영배가 제가 2번 주기는 택이 되는데 그 12억 전세는 문영배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때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10억 전세를 구해준 거예요. 예. 말이 돼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규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12억 전세를 국가에서 구해준다고? 우리 국토안보지키는 군인들은 장교나 부사관들 그런 사람들 관사 가보면 너무 초라해요. 예. 그런 사람 목숨 걸고 국가 지키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은 12억짜리 전세를 구해준다고? 국가에서 구해줬다니까 그거요? 아, 관사 말이 되냐 개념으로. 관사를. 그래서 제가 열받았는데 어떤 또 다른 그 민주당 패널 쪽이 전환길이 뭐 문영배 12억 전세 공개했다. 너 그러면 되냐라는데 야 똑바로 좀 알고 말하라고 씨. 예. 패널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말이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사실 확인 좀 하라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너무 흥분하셔서 반말을 막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저는 국민의 수습, 심정을 대신하는 거예요. 좀 수습을 이재명 좀 대표라고 말해준 것도 네. 대단히 제가 네. 마음이 이끄지.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나마 제가 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직책 붙여 주셔야죠. 대통령한테도 알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안 하면 좀 다들 네, 반박하시잖아요. 뭐 안 그래도 그 질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 거지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었다 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있는 날이거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예, 또 하나 예. 가짜 뉴스 또 있어요. 가짜 뉴스 또 있어요. 예, 네. 그 전환길이가 용산에서 초대해가지고 식사까지 초대받아 이러더라고 식사했다 하던데 가짜 뉴스입니다. 아, 지금 이 탄핵 정부에 전환길이가 용산 찾아가 그래가 되겠어요 지금? 눈에 많이 말도 안 띌 되죠. 텐데.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대통령께서 이제 전환길 쌤에게 뭔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한 것 같아서 그 감사하다는 메시지는 받았어요. 감사하다는 메시지는 그거는 직접이요? 2030 세대들과 그다음 국민들 덕분에 이렇게 됐다. 전환길 쌤 감사하다. 수고 많았다. 이 뜻이죠. 그건 저에게 하기보다는 전체 애쓰신 대통령 직무 복귀를 바라는 그분들께 그냥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식사를 직접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용산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요. 지금 이 시국에 국민들 아스팔트에서 지금 나라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가서 식사를 하고 있어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전환길이가 뭐 창당했다. 벌써 자금거래 마련했다 하는데 뭐 창당인데 정치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뭔 예. 가짜 뉴스 지금 가짜 뉴스 투성입니다. 정치 뭐 창당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랑 식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고. 네네. 그럼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직접 연락 제가 드린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 감사 메시지는 받았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려던 질문은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인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어떤 절차적인 위법성이랄까 이런 게 오늘 판단이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선고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저는 다 영향 받는다고 봅니다. 3.1절 날 예를 들면 뭐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이 너무너무 많았잖아. 그 국민이 민심이 확인된 거고. 예.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 석방 명령 내린 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바로 오늘이죠. 오늘 10시 잠시 후 한 2시간 뒤에 나오겠네요.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올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대통령 영향 받죠. 왜냐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탄핵감이 아니에요. 탄핵감에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또 민주당이 또 실수한 거죠. 예. 한덕수만 해도 빨리 잘라라. 왜? 그 당시에 자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너 왜 임명 안 하냐 협박했잖아요. 한덕수는 예. 그때 여야 합의를 하는 게 원래 규칙 아니냐. 합의도 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내가 왜 임명해야 되냐 해서 그거 보니까 잘라버렸잖아요. 네. 문제는 문제는 그때 탄핵시킬 때 원칙을 정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국무총리라면은 제적의원 과반수 151석이면 탄핵 가결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는 총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대행이었어요. 따라서 당연히 가결시키면 대통령에 준하는 151석이 아니라 네. 3분의 2인 200석을 넘어야만이 찬성해야만이 탄핵이 돼요. 그런데 우원식 그때 국회의장이 아니 그냥 국무총리 클래스로 생각해서 151석 넘으면 된다 해서 탄핵시켰잖아요. 예. 그게 지금 헌법주석서에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빼박입니다. 예. 헌법주석서에 분명히 뭐 나왔냐면 국무총리일지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 권한이잖아 말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 준하는
탄핵 가결 조건이 돼야 돼요.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안 봐도 그 헌법 출석서에 따라서 오늘 그 심리 선고할 거기 때문에 100% 각하 또는 이 기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그럼 국민 분위기가 달리죠. 예.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묻지마 탄핵을 시켰잖아요. 네. 29차례. 그러면 예. 최소한 30차례까지 됐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하나라도 탄핵 가결된 게 있나요? 탄핵 심리에서 각하 아니 인용된 게 없잖아요. 다 기각됐죠. 지금 9대0이에요. 한덕수까지 나오면은 예. 한 총리까지 나오면 9대0 되면은 국민들 뭐 생각하겠어요? 민주당 야 너희들 뭐 하냐? 재미로 하냐 탄핵을? 국가 마비시켰잖아. 예.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도 그냥 이유 없이 탄핵했다는 거잖아.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죠. 그렇잖아요. 책임을 져야. 원래 정치라는 것은 두 가지 정직과 책임이에요. 그 거대한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묻지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책임을 민주당이 다 져야 되잖아요. 그 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데요? 또 국민들 심리 정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 이놈들은 국가와 국민 안중에도 없네. 그냥 탄핵시켜 보내. 9대0이잖아 지금요. 예. 있을 수 지금 없는 또 일이라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그러면 이제 10대0이 되겠죠. 결국은 예. 뭐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한테 속았구나.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예. 이것이 며칠 뒤에 있게 될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선거에도. 국민들이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래 되면. 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양쪽으로 극단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은 어느 한쪽을 지지를 세게 합니다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킨 거에 대해서도 납득을 못하겠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으면서 저러고 있는 것도 납득을 못해서 그냥 둘 다 좀 이참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결론을 좀 낼 때 그걸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2심이 만약에 유죄로 유지가 되면 대통령은 파면 인용 결정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은 유죄가 곧 확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그거는 이준석 솔직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예. 괜히 그건 지 대통령 후보로라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이미 그 개혁신당 지금 대통령 후보 네, 저거 후보예요. 했잖아요. 네. 후보잖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이고. 예. 그러니까 누가 그걸 납득하겠어요? 그냥 지 뇌피셜이죠.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도. 예. 그게 뭐 그렇게 연동돼서 둘 다 뭐 유죄고 파면이고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이미 출석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 예. 따라서 판결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황 하나 여쭙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환길 뉴스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초반에 그때 보면은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뭐 이 집회에도 나가셨던 것 같고 집회도 가족들 반대 때문에 좀 끝을 정해놓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아예 그냥 이쪽으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앞으로 네, 다른 행보를 해보시겠다 이런 정치는 안 할 건가요? 거고요. 예. 이제 저는 2030 세대들과 국민들께서 원했던 게 이번에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되겠죠. 되고 난 뒤에 그동안 탄핵 과정에서 우리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예. 언론의 편향성 보도 문제, 그리고 공수처 문제, 그리고 선관위 문제, 헌법재판 문제 이런 걸 개선해야죠. 다 드러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네. 너무나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희망일 것이고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죠. 하면은 내가 정치를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러건 그럼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의 첫 번째가 언론이라고 봐요. 예. 공공의 적입니다. 그 언론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하는 언론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대통령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하잖아요. 민주당 끈앞풀이죠. 민주당 한통속 MBC 같은 방송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MBC 가짜 뉴스 보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너무 실명 내란도 토크하셔가지고. 아니잖아요. 예. 공공의 적이죠. 왜? 국민들 지금 이렇게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데요? 언론 때문이에요. 언론이 진실되게만 보도했다면 국민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건데 그들은 가짜도 계속해서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고 오직 민주당 끈앞으로 민주당 보도하는 대로 반하는 대로 MBC는 그대로 하고 그 뒤에 민노총이 있고 다 같은 끈앞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요. 반박해보라 아니라면 저는 고발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언론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갈라놓았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공의 적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가짜뉴스나 이런 언론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국민의 진실을 알리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 나라도 하나 진실을 알리자 해서 언론사를 만들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진실을 알리는 게 목표고요. 그 외에도 뭐 저는 그게 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국가를 빨리 국민들에게 업그레이드 갑시다에 대해서 2030 세대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언론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다수의 언론이 특정 진영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취재해서 보도한다. 이건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앵커분께서는 앵커니까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예.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면은 언론 레거시 미디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 주류 언론들이 지금 뭐 탄핵 이후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갈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두 가지만 지적하면은 지금 비상기업은 내란이에요, 내란이 아니에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죠. 우리 최종적으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심지어 이재명 야당 대표는 2심까지 왔지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범죄자를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 기준이라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 1심 판결도 받지 않았어요. 재판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내란을 하죠? 민주당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MBC라든가 JTBC 방송도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반박해 보라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 알겠습니다. 전환길보 예. 거구라고 표현하거든. MBC에서는요. 거구라고 제가 왜 거구가 되죠? 예. 답변해 봐야죠. 민주당도. 거구는 폭력성을 동반하잖아요. 히틀러 나치점처럼. 전환길은 언제나 평화와 화합과 통합을 주장합니다.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고 9번 집회 나갈 때 단 한 차례 유혈 사태 일어나 다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거구죠? 그것도 거짓말로 보도한다는 뜻이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거구로 몰아세우는 자체를 가짜 뉴스라 보고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이 알리는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당부드릴 게 아마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광장에서 시민들이랑 같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근데 뭐 물론 폭력을 뭐 조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저도 압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 좀 이렇게 격앙된 말들이 나오다 보면 그렇죠. 네. 혹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네. 나가시면 이제 다들 좀 자제시키는 이런 노력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제가 한 뭐 번도 폭력 이 얘기는 제 집회에 가서 모든 멘트 보십시오. 예. 폭력 선동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허영 교수님 회외했던 예. 뭐 헌법재판소로 가루가 되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전환길이 말한 걸로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들은 왜 허영 교수님 말을 예. 한 번도 인용 안 하죠? 저는 왜냐면 아까 그 말씀하신 국민 저항권을 좀 네.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말씀을 저는 좀- 국민 헌법 정신에 예. 혹시나 제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요 그냥 절대 따라라 그러면 개 돼지가 되란가 똑같거든요. 그 반박하는 분들 헌법 전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예. 있는지. 제 헌법 전문 짧아요. 그게 그리고- 뭐 헌재로 들어가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절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네. 오늘 아침도 헌법재도 갔다 왔지만 평화로 돌고 왔잖아요. 아침에요. 예. 저는 폭력 조장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저는 예.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법치도 무너지고 공정 무너진 것이 왜 이리 됐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바로 저는 이재명이라는 괴물 정치인 때문에라고 저는 바로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민주당도 망가졌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서글프지도 않은 사람 많을 겁니다. 왜? 과거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주장했고 법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법치를 다 이기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자체도 전과 사범이에요. 5개 범죄 뭐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합의되면 전과 9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본이든 아니든 간에 6명이 죽어갔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께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이게 법치가 맞느냐고 왜 이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부모님께서는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무조건 너희들은 거짓말해도 돼, 사기쳐도 돼, 음주운전해도 돼,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해도 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왜? 이재명 대표는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전과 사범 중에서 그게 민주화운동 전과가 아니에요. 예. 바로 음주운전 전과고 그리고 그 성남시 의회 난입했는 바로 그 건물 난입이에요.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거든요. 네. 그리고 사기 쳤잖아요. 검사 사기 쳤잖아요. 사기죄예요. 사칭. 예. 이런 사칭 이런 거는 자범이에요. 이런
막장 우리 국어 공무원 되려고 하면요. 예. 국어 공무원 되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국어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전과 사범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가장 높은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한다면 한 번 더 말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재명 무조건 대통령 돼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분들께 한 번 더 말드려요. 모든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자기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너는 사기쳐도 돼. 너는 거짓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 흔히 욕도 심한 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 네. 욕해도 돼. 네. 사기쳐도 음주운전해도 돼. 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래야 하는 게 맞죠. 네. 반박해보라고요. 제가 근검 이야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정말로 지난주에 최상목 대행보 뭐라 그랬습니까? 협박했잖아요. 너 조심해라 했잖아.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예? 저는 그게 여러분 과연 납득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래 됐냐면 이재명은요. 제가 잘못한 게 이재명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잖아. 과거에 저지른 자기 자신의 범죄 때문에 국가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낚여놓고 사법 리스크 예. 때문에 예. 사법 리스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시키자라고 하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탄핵까지도 그래서 지금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고 자기 조기 대선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공수처 부당수사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해라 다 파면시키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 망가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저는 이재명 대표예요. 전 예. 비서실장이 죽기 전에 말했잖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 이제는 정치에 내려나오시라고. 내려놓는다. 그 말이면 죽을 사람이 유서스 속에 뭐 거짓말 하겠냐고. 예. 모셨던 사람이 그 정도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에 내려놓으시라고. 저도 진짜 울볼토하는 마음에서 진짜 눈물이 날라고 왜 이래 만들어졌는데요. 예. 제발 이재명 대표님 우리 저 어차피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예. 살면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대통령 그게 뭐라고? 예. 저보고 지금 대통령 하락해도 못합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 망가뜨리면 그렇게 대통령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살아봐야 100년도 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제발요. 곧 내일 모레 2심 판결 나잖아요. 거기도 제발 제발 우리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원래 돈과 권력은요 자유와 프리를 줍니다. 네. 나쁜 놈이 돈 많으면 더 나쁜 짓 하게 되고요. 선한 사람이 돈 많으면 더 선한 일 하거든요. 권력도 나쁜 놈이 권력 가지면 더 나쁜 짓 하게 되고 선한 사람 권력 가지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제시판이 또 있잖아요. 2심이 내일 모레 있는데 제발 더 이상 재판 지연이나 법치를 깨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 재선에서 재판 딜레이 시키고 연기시키면 우리 힘없고 돈 없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법 정의도 다시 한번 진짜 살렸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님께 저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돌아가신 그 비서실장이 비서관이 했는 말씀처럼 이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예.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시니까 거의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 감정도 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